네, 근데 이 탄소 섬유를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기업은? 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보는 주식투자 36.5도씨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수소입니다. 대선 이후에 이제 뭐 수소가 다시 또 주도주가 될 거다라는 여러 가지 뉴스나 기사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저는 이미 제가 네. 저번 주, 저저번 주부터 네. 여기저기 방송사에서 하도 얘기를 하고 다녀가지고 근데 이제 유튜브 댓글이 실시간 요즘에는 네. 바로 달리거든요. 네, 경제TV를 해도 그쵸. 네, 뭐 매경, 이데일리, 뭐 머니투데이 방송을 나가면 저희가 함께 뭐 방송을 하고 있으면 그 실시간으로 댓글이 달려요. 라이브로 하니까 대부분 라이브니까. 근데 이제 막 댓글에 야 수소 벌써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2주 전까지만 해도. 그쵸. 네, 근데 2주 전부터 이제 가격이 이제 조금씩 이제 오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에서 이제 뉴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정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책. 네. 보통 정부 정책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이제 정부에서는 네. 이 정책을 가지고 올 한 해 말 그대로 어떤 사업들을 또 도와줄 거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육성을 할 거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를 제시를 하는데, 우리나라 올해 정책이 뭔지 아세요? 밀고 있는? 올해 네. 뭐 친환경, 원전, 탈원전? 탈원전은 네. 근데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아직은 민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그쪽으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계속 나오는 게 이제 빅3. 빅3. 혁신 성장 빅3. 네, 이제 옛날에 DNA라고 들어봤죠. DNA, 네, 데이터, 네트워크, 네트워크. AI. AI. 네. 네.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미래차. 네,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 바이오헬스까지.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돼서 네. 꾸준하게 성장을 시켜야 돼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정책적인 걸로도 밀어주고 법적인 걸로도 제도 정비를 해줘야 네.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정부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혁신 성장 뭐 빅3 추진 회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까지 한 게 17차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작년 12월 21일 네. 네, 요때쯤에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미래차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미래차, 친환경. 뭐 모빌리티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뭐 근데 이제 친환경 차에 대해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무공해 미래차 중에서도 무공해 차량,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것들을 조금 우리가 네. 뭐 확대를 시키고 뭔가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굳이 정책이 아니더라도 너무 방향 아닌가요, 그냥?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이 정책을 왜 꺼냈냐? 네. 만드는 건 회사에서 만들지만 네. 예를 들면 인프라를 확충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수소차 같은 저희가 지금 수소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수소가 같은 경우에는 승용은 사실은 네. 그렇게 많이 확대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승용차 우리가 좀 타고 다니는 네, 차. 넥소밖에 더 있어? 그쵸, 지금은. 뭐 글로벌 1위라고 하는데 뭐 넥소밖에 더 있어? 1위인가요, 지금? 글로벌 1위예요. 우리나라가 수소차에서는 글로벌 1위예요. 현대차가. 잘하고 있다는 거는 네. 들었는데. 네. 근데 이제 승용차는 사실은 전기차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경제적인 면이나 효율적인 면이나. 근데 상용차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트럭이나 버스 이런 것들은 수소차가 조금 더 유리해요. 수소차가 더 유리하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제네시스 수소차 포기한다 이것 때문에 또 난리 났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었죠, 실제로. 네. 근데 사실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나요? 아무 상관없죠. 왜 그러냐면 수소는 승용차랑 안 맞다고. 그러니까 원래 안 할 거였다. 원래 그냥 뭐 라인업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전기차는 라인업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도 되겠지만 네. 수소차는 라인업이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없다. 차라리 거기 들어가는 돈을 아끼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네. 수익이 더 나아요. 그게 더 나은 거지. 씨알데기 없는 돈 안 쓰니까. 그쵸.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좋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일반 그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야 그래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수소 안 좋은 거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상용차 부분에서는 이미 뭐 수소 트럭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유럽에도 수출을 했잖아요. 현대차에서. 현대차에서. 네,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또 이제 올해부터 수출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상용차 부분이 조금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상용차가 확대가 되고 버스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네. 왜 정책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면 네. 충전소가 있어야지. 맞습니다. 충전해야죠. 결론은 소차가 돌아다니려면 충전소가 있어야 돼요. 내가 휘발유차 경유차를 끌고 다니는데 네. 차는 너무 좋아.
주유소가 없어 봐. 뭐 중간에 사야죠. 그럼 타다가 버리고 타다가 버리고 타다가 버리고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상용차가 자리를 잡으려면 이 그 충전소 인프라가 굉장히 잘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도 해주고 정책적으로도 밀고 네. 이래줘야 이게 빨리 확충이 되는 거예요. 전기차가 보급이 빨리 됐던 이유가 뭐예요? 비싸지만 네. 전기차 보조금. 아, 그쵸. 이제 뭐 5천만 원 이하 차에는 뭐 50%까지가 나온다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 보조금 때문에 사실은 전기차가 빨리 확대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까 혁신 성장 빅3 추진 회의에서 네.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무공해 차량에 대해서 뭐 집중 육성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전기차는 2배 정도 늘리겠다. 확대시키겠다. 네, 그다음에 수소차 같은 경우는 2.8배 정도 확대시키겠다. 그러니까 저게 승용차도 포함된 네. 건가요? 포함이 되죠. 네, 포함이 됐지만 뭐 넥소지. 넥소도 신형 나와야 되니까. 다양한 것보다는 하나를 밀겠다. 하지만 상용차가 많이 확대가 될 거다. 네. 왜냐면 시범 사업은 이미 다 뭐 타당성 평가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부터는 뭐 수소 광역버스나 수소 청소차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소버스 한번 타봤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별반 차이 모르겠죠. 그래도 조용하더라고요. 네. 전기나 수소나 똑같거든. 그쵸, 이제 그 친환경인 거. 친환경이니까 네. 똑같으니까 소리도 별로 안 나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좋죠.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서울에 네. 맨날 미세먼지 뭐 난리잖아요. 그쵸. 네, 그 버스에서 내뿜는 것도 난리여서 LNG로 바꿨잖아. 맞습니다. 네, 근데 LNG도 결론은 나오긴 나와. 나오긴 나오죠. 네, 그러면 이거를 수소나 전기차로 바꾸면 이제 훨씬 더 나은 거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상용차니까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조금 더 유리하다. 유리하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수소차를 2.8배 정도 확대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네. 이제 충전소가 네. 사실은 수소차 충전소 주변에 보시면 별로 없죠.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전국에 한 170기 정도 있대요. 전국에 170기. 네, 별로 없죠. 정말 적은데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 아파트도 주차장을 보면은 그 저게 있더라고요. 전기차 충전기 소가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 네. 단지 내에 네, 단지 내에도 계속 늘어나고, 단지 내에. 네, 그다음에 주변에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심지어 주유소에서 일정 섹터는 또 전기차 충전하는 공간으로 만들기도 하고, 네, 정말 이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실정이긴 해요. 네, 근데 네. 수소는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올해 기존에 170기인데, 네. 이 추가로 올해만 한 140기 정도를 더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80%. 약간 애기가 아닌가요? 아닌가요? 성장성 그렇죠. 80%. 너무 네. 좋은데 네, 80%. 한 1000개 정도 돼야 되지 않나? 한 번에 1000개를 어떻게 늘려? 그건 안 못 되지. 늘리나요? 네, 근데 140기가 아마 상용차 중심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수도권 내부. 될 거라는 거지. 그쵸. 그러면 결론은 여기에 충전소를 만드는 기업들이나 네.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뭐 재료나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애들이 볼 사실은 거다. 주가는 지금 당장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이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효성 첨단 소재 얘기를 네, 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수소 탱크를 만드는데 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수소가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화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전 공대생이라서 문과지. 네. 그래도 수소는 뭐 H 얼마나 위험한데요? 이제 많이 위험하죠. 네, 뭐 수소 같은 경우에는 폭발력이 굉장히 그쵸. 뛰어나죠. 네, 그래서 이제 수분도 닿으면 안 되고 사실은 뭐 이제 뭐 불도 이제 열도 사실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보관하는 용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소는 보관하는 용기가 중요하다. 굉장히 튼튼해야 네, 되고 튼튼해야 된다. 강해야 되고 뭐 이제 새지도 않아야 되고 네. 열에도 강해야 되고 근데 여기에 이제 모두 부합하는 게 탄소 섬유. 탄소는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네, 탄소 섬유가 여기 모두 부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주유소는 원래 탱크 롤이라고 해서 저장소, 네. 그렇지, 기름을 이제 싣고 탱크 롤이 차도 있고 네. 탱크도 있고 네. 네, 이거를 이제 실어서 나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소 충전소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 결론은 그 탱크, 수소 탱크가 있어야 되는데 튜브 트레일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튜브 트레일러. 네, 근데 이 긴 거 본 적 있어요? 이 동그란 거 돼가지고 한 4개, 예전에 6개. 저희 방송할 때 한번 이렇게 보여주셨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엄청 긴 예, 트럭. 예. 네, 그거가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이 돌아다녀요. 아, 돌아다니나요? 네, 근데 거기 튜브 트레일러도 또 핵심 소재가 탄소 섬유. 탄소. 네, 근데 이 탄소 섬유를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기업은 효성 첨단 소재다.
네. 예전에 엄청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올랐었을 때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말 많이 올랐는데 네. 고점이 87만 원까지 맞습니다. 네, 올라갔는데 사실은 이거는 탄소 섬유도 있지만 왜냐면 탄소 섬유가 사실은 뭐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도 들어가지만 그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3가지 소재로 수익을 냅니다. 첫 번째는 타이어 코드. 타이어 코드? 타이어 만드는 기초 재료. 네. 타이어, 그러니까 주요 고객사가 미쉐린이랑 구디어예요. 구디어.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타이어 회사예요. 그래서 타이어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 들어 구디어인가 미쉐린인가 네. 1분기 때 이미 10% 정도 북미에서 또 가격을 올렸어요. 이게 뭐 그냥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른 건가요? 아니면 뭐 많이 쓰니까 많이 수요가 많아서? 네, 그러면 이제 또 올라가게 돼 있죠. 네. 그러면 당연히 타이어 코드, 타이어를 만드는 이 원재료 가격도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수익을 많이 본다라는 거. 그래서 뭐 리오프닝 수혜주라고도 저희가 흔히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제 많이 돌아다닐 때. 많이 돌아다닐 거니까. 그럼 타이어 많이 쓸 거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면 가격은 올라가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개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라미드라고 있습니다. 아라미드는 진짜 처음 들어오는데. 아라미드는 뭐냐면 더 센 거야. 열에도 강하고. 탄소보다. 네, 뭐 이제 또 다른 개념이긴 다른 한데 개념으로, 네. 열에도 강하고 뭐 강성도 좋고 아니 뭐 너무 뭐 많더라고. 뭐라고 써 있더라? 많아요. 뭐 높은 내열성과 네. 강도와 탄성을 가지고 있대요. 뭐 좋은 건 다 써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뭐 공대생이라고 해도 우린 이런 거 같지는 모르니까. 모르죠. 전문 분야니까. 네, 근데 이게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면 광 케이블. 5G 우리가 광 알고 있는 케이블. 그 광 케이블 말하는 네, 그 광 케이블을 이렇게 보강하는 보강재로도 아라미드가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5G 광 케이블이 많이 깔리고 있잖아요. 그럼 아라미드 수요가 늘어날 거다. 라는 것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전기차에 사실은 무게가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더 무거워요. 배터리 무게 때문에. 네, 배터리 무게 때문에. 네, 근데 이 타이어도 당연히 그 무게를 버티려면 더 강한 걸 써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내연기관의 타이어와 전기차의 타이어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가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강도가 좋습니다. 강도가 좋아야겠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또 소재 중에 하나가 네. 아라미드. 아라미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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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미드는 안 까먹을 것 같습니다. 네, 아라미드. 네. 왜냐면 타이어 코드는 이제 알았으니까. 네. 근데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타이어 코드에 아라미드가 추가되는 거야. 네, 근데 이 두 개를 다 효성 첨단 소재가 가지고 있어. 한다. 네, 그리고 플러스 알파. 네. 우리 수소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탄소 섬유를 가지고 있다. 탄소 섬유를 가지고 네, 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아까 수소 튜브 트레일러 얘기했잖아요. 네. 장기 공급 계약도 이미 맺었어요. 그래서 증설도 올해 2,500만 톤, 2,500톤을 추가 증설을 하고요. 네. 내년에 또 추가 증설을 또 해요. 계속 이렇게 2,500톤 정도를 계속 추가 증설을 한다는 이유는 많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많이 필요하니까. 네. 그 다음에 한때 또 그린 수소. 그렇죠. 네,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수소를 생산해요.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럼 또 이걸 어디에 보관해요? 수소 탱크에 탱크 보관을 해야 같은데. 돼. 탱크 많은데 뭐가 필요해? 탄소 섬유가 필요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냥 제가 볼 때는 수소 관련해서는 효성 첨단 소재가 대장주예요. 그렇죠. 네, 대장주예요. 네, 뭐 그 안에 굉장히 많죠. 뭐 두산 퓨어셀도 있고, 뭐 일진 하이솔루스도 있고, 뭐 상하 프론테크도 있고, 정말 많은데 네. 뭐 주가는 다 동시에 빠지긴 했어요. 근데 저희가 많이 떨어지고 언젠가는 반등을 할 거지만 반등을 할 때는 사실은 대장주가 먼저 반등을 합니다. 전 그 말에 완전 공감합니다. 네, 항상.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이 뭐 화제다. 그다음에 뭐 내부 임직원의 쭉쭉쭉 그런 빠졌지. 거라서 진짜 많이 빠졌는데 뭐 다 빠졌습니다. 뭐 포스코 케미칼, 뭐 LNF부터 양극재, 뭐 이제 다 빠졌는데 확실히 올라올 때는 또 에코프로비엠이 또 먼저 선두로 올라오더라고요. 벌써 40만 원 넘었습니다. 무조건 대장주가 올라옵니다. 네. 확실히 네. 대장주부터 건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항상 큰 거 좋아해. 좀 이렇게 그 작은 거 싫어하잖아요. 그쵸, 예. 네, 불안한 거 싫어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큰 걸 고르는데 큰 것들 수익 괜찮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미 그리고 뭐 전에 비하면 거의 한 40% 정도, 지금 51만 원 많이 회복은 했지만 네. 87만 원대에 비하면 지금 그림 자체가 굉장히 좋잖아요.
이제 바닥 찍고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림이란 말이야. 그쵸. 예, 그럼 뭐 꼭 사라는 건 아니지만 좋은 예, 자리다. 예, 좋은 자리고. 주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대선 때문에 모든 포커스가 대선으로 모여 있어요. 어제 또 TV 토론 마지막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계속 유세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때 정책에 대해서 뭔가를 또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끝났다고 칩시다. 그럼 현 정부가 기존에 있는 인사들이 대부분이 있는데 이게 한 번에 갈아엎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럼 원래 하던 것들은 해야 돼. 그리고 수소, 뭐 전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흐름이야. 그렇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네.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뭐 어떤 정부가 온다고 해서 다시 내연기관차를 야, 우린 다시 할 거야. 더 열심히 할 거다라고 하진 않을 거니까. 욕먹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흐름상 대선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주가라는 건 항상 뭐 달리는 말에 타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냥 뛰기 전에 잡아야지 안정적으로 간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뛸 때 내가 그 속도를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끝까지 잡고 가는 거고 맞습니다. 내가 그 속도를 못 버틴다라고 하면 적당하게 내가 한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라고 하면 그때 내리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정도 수익만 보고. 네, 그래 그런 측면으로 저는 지금 수소가 나쁘지 않다. 맞습니다. 오늘 사실 수소로 시작을 했지만 코스피, 코스닥도 많은 뭐 부분 좀 상승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뭐 다시 코스닥도 이제 900선 넘었고, 어이구. 뭐 코스피도 2,700 넘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좋네요. 뭐 네. 이대로 좀 더 올라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우리가 대장주 한번 보자. 수소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렇죠. 대선 이후를 준비하자. 준비하자. 효성 첨단 소재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걸로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어떻게 좀 테마주로 한번 알잖아요. 뭐 대선 테마주. 아니야 그런 거 싫어.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